우리 염승환 이사와 함께 오늘 시장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염승환 이사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자, 지금 8시 59분 됐고요. 이제 시장이 곧 시작을 할 텐데 한번 예상 가격부터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일단 코스피 지수는 네. 0.5포인트라서 뭐 거의 그냥 보합 정도 출발할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은 0.28포인트 정도. 그래서 약간 마이너스인데 코스피도 마이너스 출발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 그래서 일단 양시장 모두 다 좀 약보합권에서 일단 출발을 하는 걸로 좀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 월마트의 좀 실적 부담이 약간 좀 영향을 일부 좀 출발할 때 주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호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0.5% 정도 하락했고요. 삼성전자가 0.1% 정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반면 이제 하이닉스는 좀 강세 보이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가 마이너스 1.4% 정도 일단 하락한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오르는 기업은 없는데 일단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5% 정도 올랐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1.4% 정도 상승을 했고, SK 케미칼이 1.9%, 그리고 미국의 정유주가 오르다 보니까 오늘 SO일도 한 1%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도 이제 에너지 관련주죠. 그래서 1.8%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전주하고 일부 정유, 뭐 상사주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이제 낙폭이 좀 큰 종목은 이게 급락은 아닌데요. 이마트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죠. 오늘은 1.3% 정도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네이버가 1.4%, 네. LG화학이 마이너스 1%,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크게 빠진다, 뭐 크게 오른다, 뭐 이런 거 없이 전반적으로 좀 그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출발을 일단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 네. 하락하고 있고, 뭐 하락률은 0.1%고요. 상승과 하락이 뭐 3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비슷하다라고 네. 네.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2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네. 상승 종목이 512개, 하락이 692개로 다소 좀 하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양시장 모두 다 큰 특징은 없고요. 오늘 일단 섹터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1% 정도 오르고 있고요. 아마 요즘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강하고, 솔브레인이 2.7%인데 아마 키움증권에서 아까 읽어보니까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된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이나 뭐 네이처셀 이런 기업들이 좀 일부 강세 보이고 있고, 어제 좀 급락했었던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은 이제 1% 약간 어제 이제 급락했다 막판에 좀 반등은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플러스 1%로 좀 상승에 다시 한번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하락하는 기업들은 차바이오텍이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오테크닉스가 마이너스 1% 정도, 또 나이스 평가정보, 뭐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이 1%인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특징주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크게 뭐 막 위로 가거나 네. 밑으로 확 떨어지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좀 한마디로 관망하는 그런 좀 흐름으로 일단 오전장은 시작이 좀 된 것 네. 같습니다. 재지 쪽이 약간 좀 뭐 하는 것 같긴 한데요. 느낌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예, 제지도 신풍재지, 무림, 뭐 페이퍼 이런 데들이 지금 상승률이 꽤 좋아요. 나오고 꽤 있습니다. 네. 네, 정프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정프로는 늘 가장 많이 매눈이죠. 오른 종목들부터 살펴보거든요. 매눈이에요. 네, 저는 이제 시총 상위주 위주로 보다 보니까 네. 오늘은 골판지가 좋네요. 골판지 쪽. 골판 쪽이니까. 그쪽. 네. 제지 쪽이 확실히 좋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 상황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은 외국인들 좀 매도가 있습니다. 213억 정도 오전에 나와 있고요. 코스닥도 150억 정도 팔고 있고, 기관 투자들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도하고 있고, 뭐 반대로 개인 투자들은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은 주로 많이 파는 건 아니지만 전기전자, 서비스업, 운수장비 어제 좀 샀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일부 매도하고 있고, 그나마 오늘 좀 사는 섹터는 기계업종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 쪽은 그 원전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 35억 정도 순매수가 일부 잡혀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기계업종. 그래서 오늘은 원전주가 아마 외국인 기관의 매수로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좀 조선 기자재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조선 기자재. 조선 기자재. 그리고 섹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재지가 제일 셉니다. 뭐 신풍 네. 재지나 무림 페이퍼 이런 무림 게 SP는 뭐예요? 무림 SP도 이게 무림 SP? 잠깐만요. SP? 그쪽 계열사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무림 무림 계열의 페이퍼. 그 아트지하고 백상지 있잖아요. 음. 그거 만드는 회사로 여기 나와 있네요. 무림 부림 SP. 특수지 아닐까? 아 스페셜 페이퍼 네, 뭐 이런 뭐 거. 그럴 수 있죠. 아, 예, 딴 생각. 그래서 오늘 무림 3사 다 강한 거 하지 같습니다. 마시고 좀. 정말 이제는 아닙니다. 아침 왜? 시간이에요 저희는. 네. 왜? 예? 왜? 스페셜 페이퍼라고요. 맞나 모르겠다. 하여튼 내가 던지긴 했는데. 한번 그래서 오늘 뭐 무림 3사가 다 강하네요. 무림 네. SP, 무림 페이퍼, 무림 PMP까지 다 강한 것 같습니다. 역시 무림의 고수는 아니시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가 다시 좀 위로 올라갈 거라. 천연가스? 예, 왜냐면 이제 도시가스주들이 좀 올라가는데 가즈프롬이 지금 천연가스 공급 20% 줄여버렸잖아요. 또. 아 줄였어요? 네, 아. 오늘 그 유럽으로 공급하는 거 40% 공급하고 있었는데 그걸 절반을 또 축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내 생각에는 독일을 비롯해서 있잖아요. 네. 지금 막 뭐 장작 뗀다, 뭐 갈탄 네, 뗀다 막 이런 얘기하잖아. 네. 나는 신재생 에너지를 잘 봐야 된다고 봐. 음, 왜냐하면 야, 저 언제까지 우리 저렇게 살 거야? 근데 독일 땅 판다고 석유가 나옵니까? 천연가스가 나옵니까? 그죠? 바람은 불거든. 네. 바람 분다고. 네. 그러니까 여기다 오히려 박차를 가야 되겠다. 지금 이 시점에 네. 나라면 그렇게 하지. 내가 막 지금은 내가 사실은 야 푸틴 뭐 좀 잘 봐줘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뒤로 가서는 네. 좋아, 씨 한번 해보자. 그러지 않을까? 이제 너네들한테 의지하는 것도 이제 끝이다. 아 어떻게 거길 어떻게 믿어? 네. 어? 그렇잖아. 좋습니다. 내가 신재생 쪽에. 정치인이라면 난 그렇게 할 것 같아. 아니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어떡할 거야? 근데 이제 당장 급하니까. 당장 급하니까 이제 갈탄 떼야지. 갈탄 떼- 당장은. 아 갈탄 또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떼지 아 않았습니까? 근데 유럽이 지금 너무 더워. 미국도 지금 어제 엘고가 연설하는 걸 내가 뉴스 시간에 봤는데 네. 엘고가 이렇게 얘기했더만 거기 학교에서 저 총기 사고 나서 20명인가 죽은 사고가 있었거든. 미국 경찰들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야. 다 죽는 동안에. 꼭 그런 거라 이거야. 지금 기후 문제가. 물론 엘고는 원래 기후 문제에 굉장히 천착을 하긴 했는데. 네네네. 하여튼 네. 아무튼 계속 산불 나. 지금 유럽에도 계속 산불 나고 있어요. 너무 건조하고 더우니까. 네. 이상기후 현상도 계속 발생하고 이게 참 이게 증시에 부정적이죠. 당연히 부정적이긴 한데 이런 일들이 좀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아마 천연가스 지금 유럽 선물 가격이 좀 급등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이 이슈 때문에 아, 그래서 아마 이 도시가스나 이쪽 강하고 제조업체는 이제 확진자가 아마 많이 늘어난 것 때문에 네. 골판지 회사들 또 수요 증가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이쪽 골판지 쪽 강세 보이고 있고 뭐 사료나 이런 쪽도 이제 최근에 다시 또 비료 가격이 좀 올라간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음식료 업체들도 오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뭐 조선 기자재 쪽도 오늘 강세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주가 오늘은 이제 상승 상위 쪽에 대부분 포진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그 교육주도 좀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온라인 교육 회사들도 코로나 약간 수혜주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좀 테마가 붙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코로나 수혜주, 원자재 관련주가 일단은 좋은 좀 모습이고 반대로 오늘 좀 약한 기업들은 인터넷 대표주들이 오늘 좀 약한 분위기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좀 빠지고 있고 웹툰 관련주가 좀 밀리고 있고요. 영화 관련주라든가 또 어제 강했던 자동차 대표주는 오늘은 좀 반대로 약간 밀리는 흐름이고 쉬어가네요. 예. 비트코인도 이제 뭐 매각 이슈가 있어서 어제 강했는데 오늘은 조금 좀 밀리는 흐름이고요. 2차 전지 제조사들도 오늘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뭐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뭐 제조업체들 이런 쪽은 약간 오늘은 좀 부진한 뭐 IT 쪽도 좀 약하고 자동차도 좀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섹터만 봐도 그렇게 시장이 좋을 수 없는 좀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약할 때 가는 섹터들 있잖아요. 그런 섹터가 오늘은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시장 상황 대략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요. 아까보다 시작할 때보다 조금 분위기는 더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오늘 좀 살펴볼 만한 리포트라든지 일정 같은 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그
일정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요. 네.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 실적 발표가 또 있으니까 요거에 따라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미국 실적 시즌이라 미국 본장보다 좀 시간의 거래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보고서 중에서는 그 신한증권의 그 오강호 심원영 연구원님이 요즘에 폐배터리 얘기는 좀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폐기물 얘기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 폐기물 섹터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는데 오늘 좀 보고서를 하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리사이클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보고서 썼는데 올해 좀 보물찾기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환경 서비스 폐기물 산업에 좀 주목을 하자 이런 내용이고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가 일단 공급 업체가 거의 없어요. 이게 한정돼 있죠. 그래서 매립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구조적으로 올라가는데 뭐 자기가 사는 동네에 당연히 이 매립지가 있는 걸 누구는 원치는 않기 때문에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네. 근데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급 업체가 한정적이라서 일단 공급과의 우려가 없는 상태라서 가격을 올리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이 재활용 확대에 따른 이제 민간 환경 서비스 업체들의 이 중간 처리 역할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정부가 어쨌든 허가를 좀 내줘야 되거든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공급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좀 그 증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좀 구조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공공이라든가 민간 기업들이 친환경 설비를 좀 많이 확대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재활용 산업 사이클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3개 정도 기업은 나와 있으니까 뭐 이 리사이클 기업들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네. 요 보고서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신증권의 그 박혜진 연구원님이 증권사 그 PF라고 그 이제 건설 관련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게 좀 괜찮은가 그 자료를 좀 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증권주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상향으로 올렸습니다. 증권주? 예, 올렸어요? 예, 투자 의견을 올렸어요. 상향. PF가 괜찮은가 해놓고서 올린 건 뭐지? 괜찮다? 예, 괜찮다라고 보는 거는 괜찮다. 같아요. 예. 그 제목은 이제 증권사 PF 괜찮은가인데 이 의견은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증권업 지수가 작년 5월부터 지금 15개월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대요. 보통 괜찮을까 이렇게 제목 달면 괜찮나 그러면 안 좋다는 안 좋- 얘긴데 아 괜찮은가? 괜찮은가 예, 그러니까 제목이 그거. 보통은 이제 안 통상 한국 경제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방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맥락상 그런데 아, 이거 맥락상. 괜찮다 이거군요. 예. 근데 일단 반전이네. 이제 그 너무 좀 빠져 있고요. 사실 뭐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이 증권업종들이 15개월 내내 빠졌고 그리고 뭐 채권 가격이 워낙 급나가다 보니까 평가손까지 커져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이걸 뭐 모르는 투자자는 없다 이거죠. 다 아니까 네. 주가에다 선반영됐고 거래대금도 워낙 안 좋고 그렇지만 이제는 좀 한번 투자 의견을 올릴 때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PF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원자재 비용이 워낙 올라갔고 중대재해법 실시하면서 인건비까지 올라가니까 이 요구 수익률 맞추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하고요. 요즘에 신규 딜이 거의 없대요. 딜 자체가 좀 전무한 상황이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PF 수익이 몇 분기에 걸쳐 인식이 되는데 당장은 수익성 저하가 나타나진 않는데 이런 상태가 좀 지속되면 내년 IB 수익도 좀 감소가 좀 불가피하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부실화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아요. 뭐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대형사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자본 규모가 워낙 좀 크기 때문에 다만 이제 중소형 증권사는 좀 그건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규모에 비해서 좀 그런 부실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형사보다는 만약에 이게 타격이 있다면은 중소형제가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주요 7개 증권사가 해외 투자를 많이 좀 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2020년 19조 원까지 이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주로 부동산, 뭐 SOC 이제 인프라 투자한 거죠. 항공기, 자원개발 이런 이제 특별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동산은 오피스텔하고 이제 거의 호텔 이쪽을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건에 대해서는 아마 부실 인식액이 뭐 회사별로는 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어쨌든 증권사보다는 보험사 연기금대 리스크가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증권사 자체는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는 걸로 일단 좀 박혜진 연구원님은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가 급등했지만 7월 들어서는 금리가 좀 안정화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대형사들이 평균 20조 정도의 채권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오르는 게 당연히 안 좋죠. 안 좋지만 7월부터는 금리가 이제
조금씩 꺾이고 있어서 좀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엄청 좋아집니다.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워낙 많이 빠져 있고 악재들은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투자 의견을 좀 올릴 때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의 김양재 연구원님인데 물론 이게 좀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3나노 GAA 그 어제 파운드리 처음 출시했잖아요. 게롤라운.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좋죠. 뭐 이게 먼저 하는 건 좋은데 네. 이게 큰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일단 고객사가 너무 적고요. 이번에 첫 고객사가 중국의 가상화폐 채굴 업체인 판셈인데 이게 이제 물량이 얼마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테스트 성격인 것 같고 뭐 퀄컴이나 이런 회사들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그건 못 받은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3나노 출시한 건 좋지만 파운드리가 이게 수주 산업이라서 네. 대규모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고객이 없으면 못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 그 지난 주죠? 지지난주인가? 그 왜 세종대학에서 네. 임용록 교수는 딱 그 얘기 하더만 그 하라 그랬잖아요. 그 사준다는 얘기예요. 딱 그 얘기하더만 미국이 어? 네. 네. 보고 갔잖아요. 딱 명쾌하더만 네. 미국 사준다 이거야. 네. 근데 입으로 얘기해야 되냐 이거지. 어? 그 영상 올라갔잖아요. 다변화해야 된다 이거야. 네. TSMC에 응? 양안 관계 딱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미국 입장에서. 그죠, 그럴 수 있죠. 응? 근데 이제 요 애널리스트 의견은 아직은 너무 큰 기대는 하면 안 된다. 약간 톤이 이렇게 좀 좋은 톤은 아니었어요. 제가 읽어본 결과는. 네. 그래서 비메모리 쪽 메모리를 떠나서 비메모리 성장 모멘텀은 좀 다소 약화될 것 같다. 반면에 TSMC는 아직 GAA 방식을 하는 건 아닌데 24년부터 2나노 공정을 양산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은 3나노인데 TSMC는 물론 2년 늦지만 24년부터는 2나노로 가게 되고 당분간은 이제 핀팻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TSMC가 하는 방식이죠. 여기에 좀 주력하는데 뭐 3나노 공정에 있어서 애플, 퀄컴, AMD 같은 고객사 물량을 좀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이 좀 안타까운 게 고객사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많지가 않으니까 경쟁력 격차가 오히려 지금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이 EUV 공정을 먼저 도입했는데 TSMC에 비해서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서 여기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메모리는 잘하고는 있는데 비메모리 쪽에서 어쨌든 TSMC를 쫓아가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은 고객사 확보가 좀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좋은 뉴스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너무 큰 의미 부여하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냉정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3나노 관련된 뭐 우리 뭐 뉴스들은 대단히 이제 좀 호의적인 경우들이 네. 많았는데 꼭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좀 있다 이런 네, 이제 보고서였던 이런 좀 모양이네요. 보고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보고서까지 쭉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네이버가 많이 약하네요. 네이버요? 빠졌어요? 네이버가 한 3%? 왜? 글쎄요, 네이버도 이게 제가 여기 올 때는 체크해봤는데 뭐 특별한 뉴스는 특별한 거 없었거든요. 없어요? 예. 네이버 카카오도 한 1점 몇 % 빠지고 있네요. 아, 이게 이 빅테크들이 광고 효과 있잖아. 네.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빅테크의 광고 효과? 예? 구글, 어? 네. 뭐 이런 데들, 네. 페북 네네. 이런 데들 광고 효과가 전만 못하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네. 그러면서 네이버 카카오도 영향받는 거 아닌가? 당연하죠. 네이버도 뭐 광고. 네네네. 그 스냅도 이제 워낙 충격적으로 좀 안 좋았다 보니까 그쵸. 다 광고 기반 회사들이잖아요. 네. 예, 수익이. 근데 거기가 광고 효과가 이렇게 좋다면서요? 3프로 TV에 광고를 하고 싶은 많은 기업인들을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야, 3프로 TV는 진짜 열과성을 다해서 해주잖아. 이렇게 매번 밥만 나오면 대한제일미 먹으라고 그러고 뭐 아침 간식은 무조건 밥알 찹쌀떡 먹으라고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얼굴이 커피색이 됐잖아. 커피를 하도 3년 내내 먹으니까. 네, 물 대신 커피를 드시니까 네, 물 안 드세요? 정확히 커피. 응? 네, 좀 대단합니다. 네, 김프로님. 얘가 체프 색깔이 돼버렸어. 네. 케냐 EA죠. 네. 자, 그렇게 이제 리포트까지 좀 살펴보고요. 이제는 또 징징이분 만나러 가야 될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민사님 벌써 끝났어요? 나 더 할까요?
뭐 있으면 해야지. 네. 갑자기 이제 있으면 하세요. 뭐 하나만 좀 더 네네네. 할게요. 그러니까. 어제 좀 태양광주들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 OCI가 급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어제 뉴스도 하나솔루션 좋지 않았어요? 네, 하나솔루션 반대로 좋았는데 여기 이제 DB금융투자에서 자료가 나온 거는 이제 오늘 좀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의 태양광 설치량이 는 거는 굉장히 좀 가파르게 늘고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 2배 늘었는데 네. 이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많아요. 공급보다. 그래서 오르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태양광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가격 오르면 이게 원가 부담 때문에 설치가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블룸버그 어제 보도가 나와서 어제 OCI가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사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중국에 좀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폭락했군요. 예, 그래서 태양광 산업협회장이 좀 그 했던 말을 인용한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블룸버그 보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실제로 개입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모른다고 합니다. 확인은 좀 안 되는데 네. 다만 하반기에 증설은 좀 예정돼 있어서 폴리실리콘 가격은 좀 안정화될 가능성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 측면에서 좀 늘어날 요인들은 있는데 지금은 수요가 워낙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갔는데 정부가 개입을 하면 아무래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안정화되겠죠. 뭐 중국은 좀 약간 그렇죠. 뭐 한국과는 좀 다르니까 그래서 OCI에 좀 약간 악재가 좀 생겼고 어제 중국의 다큐라는 회사도 폴리실리콘 회사인데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다큐? 예, DAQO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이제 폴리실리콘 만드는데 주가가 좀 안 좋았는데 반대로 이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받아서 만드는 업체들이 있죠. 태양전지. 네. 이 회사들은 호재죠. 하나솔루션이 그래서 어제 급등하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폴리 업체한테는 좀 부담이고 반대로 셀 모듈 업체들한테 호재일 수 있다. 그래서 좀 여기서도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그리고 있으니까. 완전히 명암이 엇갈렸군요. 예, 엇갈렸어요. 그러면서 어제 하나솔루션 많이 올랐더라고. 그래서 예. 태양광 좋네 그랬더니 OCI이 또 폭락했구나. 그래서 태양 전지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좀 호재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봐봐 이거 하나라도 더 얹었잖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우리 염이사님의 리포트까지는 살펴보고요.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